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여러분은 느껴본 적 있나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어느 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세상을 잃은 것과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안에 스며드는 낯선 공기, 핸드폰을 숨기듯 사용하는 모습, 하루가 다르게 멀어지는 눈빛, 이 모든 것이 처음엔 믿기지 않다가 어느 순간 현실로 다가올 때 사람은 자신이 세운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노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남편의 불륜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라면 서로를 더 이상 떠날 수 없을 거라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0, 60을 지나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적 공허와 외로움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부추깁니다. 그 선택의 끝은 대부분 파국이지만 처음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심리 상담과 부부 갈등 중재,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결말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불륜은 처음엔 설렘과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피로와 후회, 경제적 파탄, 관계의 붕괴로 끝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오랜 세월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정희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결혼 35년 차 세 아이를 키워내며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남편은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둘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이야기하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그녀는 충격적인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회사 후배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그녀의 지혜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남편의 외도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분노와 슬픔에 휩쓸린 채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착함을 유지하고 법적, 심리적 준비를 한 사람들은 결국 훨씬 단단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후 남편의 불륜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을 권유하거나 복수를 부추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러분이 잃지 말아야 할 삶의 주도권,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미 남편의 낯선 기운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자신의 노후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더 이상 타인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게 돕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사례와 그 속에서 발견한 중요한 통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를 지키며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불륜이 어떻게 끝나고 그 뒤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희는 처음 몇 주 동안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하루 종일 집을 맴돌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분노나 서러움으로만 시간을 보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먼저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변화를 일기처럼 적었고 금융 계좌와 자산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그녀가 한 가지 더한 일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만 끓는 감정을 외부 전문가와 나누면서 자신을 지킬 힘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희는 남편이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도 상대는 오랜 후배였고 퇴직을 앞둔 불안감과 허탈감 속에서 자신을 아직 젊고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녀에게 빠져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분노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상담을 받으러 온 다른 여성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선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자 곧바로 모든 것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채 상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적 절차와 재산 정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시간을 벌며 준비한 사람, 다른 하나는 충격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라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결국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준비했고 남편이 집을 떠나겠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정희가 평소와 달리 냉정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도의 환상 속에 빠져있던 그는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을 이어가면서 정희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적 폭발이 아닌 차분하고 명확한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삶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아왔던 이유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지. 내가 무력해서가 아니야. 이 말은 남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족과 아내의 삶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폭발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와 평정심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발견했을 때 마음이 무너져버려 자신의 권리를 챙기지 못한 채 모든 걸 상대에게 맡기고 말곤 합니다. 그러나 노후에 자신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왜 노후의 불륜이 대부분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의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듭니다. 특히 은퇴라는 사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줍니다. 사회적 지위와 일터의 역할을 잃은 남편은
존재감의 상실과 공허함을 느끼고 아내는 평생 참아왔던 피로와 서운함이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 시기에 벌어지는 외도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띱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박영호라는 남편은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 64세 퇴직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집에서 쉬며 여유를 즐기는 듯 보였지만 점차 얼굴이 어두워지고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아내 윤정희 씨는 남편이 전화기를 움켜쥔 채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이 자신보다 15살 어린 여성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윤정희 씨의 첫 반응은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다른 여성들의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화가 나서 바로 들이닥쳤다가 결국 모든 상황을 남편과 그 여성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살피고 자식들과는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상담을 통해 그녀에게 급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노후의 외도는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시간, 돈, 체력, 건강이 모두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남편들은 연금이나 퇴직금이라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젊은 연인과의 데이트 비용, 병원비, 가족과의 갈등이 빠르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늙음은 욕망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감당할 힘을 먼저 빼앗아 간다. 이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일시적인 설렘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내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처음의 배신감만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곤 합니다. 윤정희 씨는 남편을 바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바람은 점점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새 연인은 남편이 가진 퇴직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외로움과 후회 속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정희 씨는 놀랍게도 분노만이 아닌 새로운 평정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지만 감정 하나로 인생을 뒤집어 놓을 필요도 없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인정했고 필요한 법적 안전장치는 유지한 채 다시 동반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노후의 외도는 젊은 날의 불장난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시간과 자원이 빠르게 소모되는 만큼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냉정한 준비와 나를 지키는 전략이 있어야 다시 돌아올 때 내 삶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외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저에게 묻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큰데 당장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는 늘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을 지켜낼 수 없다고요. 특히 노후의 외도는 감정적 폭발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급한 감정으로 행동하면 재산, 명예, 관계 모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소송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선 사실을 차분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계좌 내역 같은 작은 조각들이 후에 내 권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전망 점검입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분노가 이혼이나 재산 분할 같은 큰 결정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준비 없이 행동하면 퇴직금, 연금, 부동산 분할에서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누구 명의인지, 연금은 어디서 얼마가 나오는지, 빚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두면 훗날 큰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정리입니다.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에만 매달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이나 집단 치료를 통해 분노와 수치심을 건강하게 표현하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선희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하루 종일 울고 분노하다가 집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면서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계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 뒤 남편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법적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돌아와 용서를 구했을 때도 그녀는 이미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택권이 그녀에게 있었고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다시 부부 생활을 이어갈지 혹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이해될 때 힘을 잃는다. 우리가 분노와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감정에 휩쓸려 파괴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경고음이지만 그 경고음만 듣고 달려가면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현실적 기반을 마련한 후 어떤 시점에 행동하고 어떻게 남편과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르고 재산과 증거를 챙기는 단계까지 왔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남편과 직접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향해 쏟아낼 말이 너무 많다. 차갑게 단칼을 내리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감정에 치우쳐 말하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협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마주 앉기 전에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벌주고 싶다가 아니라 내 권리와 삶을 지키고 싶다여야 합니다. 배신당한 분노가 앞서면 말이 길어지고 상대에게 유리한 빌미를 주게 됩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꼭 전달해야 할 핵심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첫째,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둘째, 내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차분히 알리는 것. 셋째, 앞으로 어떤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 두 번째로, 대화의 톤을 지켜야 합니다. 이때 분노의 말투가 아니라 사실과 내 감정, 그리고 나의 계획을 담담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상대가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했음을 직접 언급할 수도 있지만 협박처럼 들리지 않도록 냉정하고 단정한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대화 중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이 눈물을 보이며 사과할 수도 있고 오히려 화를 내며 책임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흔들립니다. 특히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같은 말에 즉시 용서하거나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냉정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면 법률 대리인이나 전문 상담사를 동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의 차분한 시선은 대화를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실수를 막아줍니다. 저는 과거 한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 박은영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한동안 말을 잃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계획을 세운 후 남편과 단 한 번의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은영 씨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알고 있고 준비 중이다. 너의 태도와 선택을 지켜보겠다. 이 한마디를 차분히 건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방어적으로 나오다가도 곧 두려움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단단하고 침착한 태도는 상대에게서 책임감을 이끌어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세상 끝이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삶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맞서는 과정을 넘어 그 후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평화를 되찾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직접 맞섰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에 대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마친 후에도 허무함과 분노가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 시기야말로 스스로를 돌보고 앞으로의 노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감정 소화가 필요합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두려움,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이 감정들을 혼자 붙들고 있으면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와의 대화,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의 진솔한 나눔은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물과 같아 흔들리면 탁해지고 가라앉으면 맑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독립과 재정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외도와 이혼을 겪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불안 중 하나가 생활의 안정입니다. 그동안 가정의 재정을 남편에게 맡겼다면 이제는 스스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며 재산 분할이나 연금 분할의 권리를 확실히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단계를 소홀히 한 분들이 뒤늦게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관계와 일상의 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도와 갈등으로 오랜 시간 상처받은 분들은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고립감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부터 다시 이어가 보세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독서 모임처럼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작은 공동체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작은 사치를 허락할 때입니다. 작은 여행을 떠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내 몸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나를 돌보는 습관은 상처 치유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남편의 몫이지만 이후의 행복은 여러분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영자 씨는 남편의 외도로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감정을 정리하고 법적 권리를 챙기며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조용한 모임을 만들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남편의 외도로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이 다시 나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마음이 진정되고 삶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과거를 바라보고 어떻게 다시 평화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여러분은 마침내 한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한 일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허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함께했던 배우자가 옆에 없다는 현실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은 서서히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 됩니다. 이제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먼저, 과거를 미움으로만 남겨두지 마세요. 남편의 외도와 배신은 결코 용서해야 할 일이 아니지만 그 감정을 영원히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남은 삶까지 함께 갇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비란 상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미움에서 벗어나는 힘입니다. 내가 내 삶을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지요.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별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만의 취미, 건강관리, 학습, 여행 같은 삶을 풍요롭게 할 선택을 하나씩 해보세요.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 가볍게 웃고 대화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이런 작은 연결에서 탄생합니다. 세 번째로, 재정과 미래를 다시 정비하는 시간을 두세요. 이제는 가정을 위해 모으던 돈이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안전망이 됩니다. 적정한 생활비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내 건강과 생활의 질을 지켜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노후를 지탱할 작은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쥔다는 감각은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꿈을 품어보세요. 노년은 마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오래 묵혀둔 꿈을 꺼내보는 때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해보고 싶었던 여행, 작게나마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통은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찾으라는 초대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 또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쉽지 않은 길을 스스로 걸어왔고 용기 있게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상처를 마주하고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강해진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남은 인생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켠에 오래 묵은 상처가 조금이라도 풀리셨다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길을 세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공간을 함께 지켜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길고도 깊은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